안녕하십니까. 히브리어 수업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장기화되지만 좋은 점을 치자면 강의를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이전 강의를 복귀하거나 복원하는데 시간만 좀 들이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진도를 그냥 쭉 나가도 되는 것도 장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진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시고 예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수업 두 번째 차,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알파벳 히브리어의 특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간다. 세 글자로, 세 단어로 되어 있다. 자음으로 먼저 시작했다가 후대에 모음이 붙었다. 그래서 모음체계는 후대에 붙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또 길어 다양한 룰들이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히브리어 전체에 한 400단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 변형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개음절과 폐음절, 23페이지에 개음절,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고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폐음절,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는 개음절, 각은 폐음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23페이지에 이야기했습니다. 개음절, 폐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히브리어에 모음을 끼워 넣다 보니까 가나다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간, 달, 두 음절로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음이 4개이면 4개의 음절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음 2개를 써서 모음 하나를 가지고 3개의 자모를 가지고 한 음절 나타내면 2글자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자음이 먼저 기록되고 모음이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음절 구분하는 것은 히브리어 끊어읽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음절 구분의 기본 규칙은 항상 자음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 말도 자음부터 시작하죠. 아름답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아잖아요. 이응, 음가가 없는 이응이지만 아라고 써요. 이게 음가, 이응이 받침으로 쓰면 앙이라고 하지만 그냥 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아는 사실 묵음임에도 불구하고 음의 가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은 모든 글자가 자음 먼저 쓰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말과 히브리 말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유사성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영어는 A로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많죠. A, 아파트, 아파트먼트. A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픈.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음 문자, 요드, 해, 바브, 요드라고 하는 거는 모음으로도 쓰여졌던 문자. 자음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때 알렙을 포함해서 알렙, 해, 바브, 요드는 모음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렙, 해, 요드, 바브, 요드는 음절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걸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닫으려고 그러면 모음이 또 와야 되지 자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요 음절은 회음절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규칙이고 또 폐음절 발음 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르와 라멕,라고 mem과 눈 문자가 폐음절의 마지막에 올 때는 우리말의 음가인 리을, 미음, 니은을 받침으로 주로 발음하고 그 외에 다른 자음들이 폐음절의 마지막에 올 때에 우리말에서 보조 모음 을을 붙여서 발음하기도 한다. 이거 우리 경상도 사람이 좀 잘 하는 건데요. 일본말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알렛 그 다음에 M이라고 있죠. 에 발음에 자음, 모음, 자음
M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M이라고 끝납니다. 혹은 깐이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콜이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콜이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미음 발음이 나고 니음 발음이 나고 리을 발음이 나는 걸로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자음들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N이 아니고 at가 됩니다. 그러면 발음이 끝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죠. 일본 발음, 영어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괜찮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 깐느 그러진 않아요. 그죠? 까트 그러면 까트라는 발음이 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어는 콜로 끝나는데 R 발음을 하면 콜르가 되잖아요. 르가 되거나 아니면 꾸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꾸르 이렇게 꾸르라고 나와 있는 것 꾸르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 마지막 음절로 꾸르라고 쓰는데 꾸르 발음이 안 되니까 저절로 발음을 끝에 넣어서 꾸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에서 트에 발음 넣고 이렇게 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 폐음절 발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진도를 나가는 게 맞고 뒤에 있는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액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액센트가 있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운 단어들 중에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일 때 액센트가 달라졌습니다. 명사로 쓰면 앞에 액센트가 가고 동사로 쓰면 뒤에 액센트가 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명, 전, 동, 후 명사는 앞에 동사는 후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영어권에 있는 영어들이나 유럽에 있는 언어들 상당수가 단어마다 액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액센트가 사실 잘 없어요. 억양이 있죠. 문장에서의 억양이 있지만 단어마다 액센트가 우리말에는 잘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액센트가 모든 단어마다 있습니다. 단어마다 있고 그 액센트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고요. 나중에 맞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액센트가 붙여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액센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단어마다 강세를 둔 것을 액센트, 강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은 스트레스 혹은 강세, 액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은 히브리어의 강세는요. 일반적으로 자음 세 개로 해서 모음이 섞여서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강세는 스트레스가 뒤에 옵니다. 종음절이라고 하면 개음절일 경우에는 세 번째 단어에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폐음절일 경우에는 요게 종음절이겠죠. 그래서 종음절. 이음절 단어는 두 번째 음절에 올 것이고, 삼음절 단어는 세 번째 음절에 올 것이고, 쉽게 말해서 마지막 글자에 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가. 이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마지막 글자에 강세가 들어가면 글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세가 마지막 음절이 아닌 곳에 들어갈 경우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종음절 혹은 전전종음절 이런 말 어렵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강세가 들어가는 건 표시 안 하고 표시된 것은 강세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됐다. 유별나다. 별스럽다. 그래서 첫 음절에 이렇게 강세를 표시하거나 전종음절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것.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모음이 아니고 강세 표시입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니은자처럼 꺾인 것도 있고 기역자처럼 꺾인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다 액센트 표시입니다. 강세 표시예요. 문장 속의 액센트, 단어 속의 액센트인데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이런 액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그냥 읽도록 된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암송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강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도록 모든 말에 강세를 준 것이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 24페이지에 보면 다바르란 말이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바르란 말은 강세가 마지막 음절인 다바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음절이니까 원래는 하나 둘 세 개 하면 여기 강세가 들어가면 다바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음절이 아니라 폐음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음절은 다바르에 해당하니까 여기 강세가 들어가죠. 여기 강세가 들어가서 다바르가 되는데 요거는 통상 모든 단어가 요쯤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음절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약속하기로 요 단어를 악센트를 앞에 두자, 강세를 앞에 두자 하면 다바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죠. 근데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습관상 모든 말의 끝을 올리는 것이 히브리어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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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이제 리듬을 만들죠.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 경기, 지방 아가씨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끝이거든요. 경상도 말끝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굉장히 화난 것 같고, 짜증내는 것 같을 때가, 왜 화낸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더 화나는 것 같잖아요. 이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에 이런 단어, 세페르, 책이라고 하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세페르,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명사이기도 하고, 여기다 강세를 두는 건 세페르라고 있습니다. 세페르. 그래서 세페르. 그래서 강세의 법칙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선호하는 써보니까 이제 맞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보니까 어떤 모음은 길고 어떤 모음은 짧고 어떤 모음은 높고 어떤 모음은 강하고 해서 그 강세의 법칙에는 첫 번째 장모음은 강세가 있는 폐음절을 선호하고 장모음은 강세가 있는 폐음절,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까지 있는 이 두 번째 음절이나 뒤의 음절을 선호하는 편이고 강세 바로 앞의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그러니까 자, 자음 중에 모음, 모음,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두 음절이 있죠. 두 음절의 경우에 여기 강세가 있는 걸 선호하고,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자음, 모음의 경우는 장모음을 선호한다. 그래서 강세가 있는 바로 앞 단어는 길게, 세페르, 다바르,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게, 그래서 다바르를 써보면, 요렇게 끊어서, 다바르, 요렇게 간다라는 거. 이게 카메츠가 온 겁니다, 카메츠. 보통, 장모음, 단모음, 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요런 경우에, 이제, 악센트의 특성상, 이렇게 스트레스의 특성상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자, 그래서 강세가 없는 모음을 한번 넣어보면, 강세가 없는 폐음절이란 말은 음절이 자음이 3개 있으면, 폐음절이면 강세가 자음, 모음이 여기 2개쯤 와 있다면 강세를 앞에 빼앗겨 버렸어요. 강세를 여기 뒀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단어 중에 세페르라는 단어가 있었죠. 세페르 단어 여기 보면 강세가 앞으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쇠골이 들어온 겁니다. 다바르는 둘 다 카메츠, 장모음이 들어왔는데 장모음, 단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있고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구별을 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이거 오타네, 잘못 기록됐네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거는 사본에 모음을 붙여놓은 마소라 사본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장모음, 단모음,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꼬르륵 꼬르륵 넘어가도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슐한. 자, 슐한. 슐 끊고 한. 자, 폐음절이 두 개가 있어요. 슐과 한 두 음절이 있는데, 한이 강세가 뒤로 가니까, 종음절 한에 있고, 전종음절 앞에 슐은 강세가 없는 폐음절이니까, 단모음, 키부츠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앞에 이렇게 끊어줬죠. 그래서 키부츠가 왔다. 강세가 없는 폐음절이 왔으니까 단모음이 왔다. 강세가 없는 폐음절은 단모음을 선언하고 강세가 있는 폐음절은 장모음, 또 그 앞에 음절도 장모음을 선언한다. 자, 말카도 있죠. 말카는 강세는 종음절 카에 있습니다. 카는 읽기는 대음절 같지만 자, 멜렉 왕이라는 말의 표현이죠. 말카 이런 말이죠. 말렉의 말카인데 여기 말카에 강세가 왔고 요게 발음상으로는 개음절이지만 자음이지만 모음처럼 쓰여지는 거 폐음절이죠. 폐음절이어서 장모음 카메츠가 쓰여졌고 말에는 종음절 전종음절 말은 강세가 없는 폐음절이기 때문에 단모음이 기록되었다. 파타흐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츠 하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이런 용어들이 어색하겠지만 이건 복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음부호는 장모음 카메츠 모음부호 있죠. 카메츠 모음부호 아는 보통 아로 발음하지만 카메츠와 단모음 오로 발음하는 카메츠 하투. 카메츠는 아로 발음하고 똑같이 쓰지만 오로 발음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로 발음될 때가 있고 오로 발음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카메츠 하투비라고 하고 이걸 카메츠라고 합니다. 카메츠라고 하고 둘 다 사용하는데 강세가 어떨 때 카메츠고 어떨 때 카메츠 하투비 되느냐? 강세가 없는 폐음절일 때는 오로 발음한다. 강세가 없는 폐음절. 강세가 없는 폐음절. 자, 단어가 쓰였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사칸이라고 얘기하죠. 호크마는 쓰기를 딱 봤을 때 하크마 이렇게 읽습니다. 하크마. 그런데 요 뒤에 있는 폐음절이 강세가 뒤에 있는데 장모음으로 썼잖아요. 단모음이 아니고 장모음이니까 이건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 강세가 있구나. 그럼 강세가 있는 앞에 요 카메츠는 결코 장모음이 되을 수는 없는 거죠. 단모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단모음 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혔다. 요거는 오로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호크마가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강세에 의해서 발음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거 오무리라고 하는 거 있죠. 오무리 왕조를 이야기할 때 딱 봤을 때 아무리 같잖아요. 아무리 같은데 이게 왜 이게 아무리일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끊어서 보면 강세가 뒤에 있는데 폐음절이에요. 자음, 모음, 자음, 폐음절이에요. 강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표시가 안 된 것일 뿐이죠. 그럼 앞에 있는 여기 이 카메츠는 당연히 단모음인 그 파타흐가 나와야 되는데 단모음이 아닌 카메츠를 썼어요. 요거 카메츠 하투비구나. 오구나. 이건 발음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아무리가 아니라 오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있는 이유가 강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경우에 강세 때문에 발음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걸 좀 주의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 24페이지의 중간 부분 두 번째에 갈로 2번 보면 개음절이나 강세 또는 매택이 있을 때 무조건 아 발음이다. 개음절일 경우에, 이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폐음절일 경우에만 신경을 써보면 되겠죠. 개음절일 경우는 그냥 다 아입니다. 매택이 있을 때도 아를 씁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 쉐바인 카탑 하메츠, 하텝 카메츠 앞에 올 때는 오로 발음한다. 하텝 카메츠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텝 카메츠가 올 때 카메츠 앞에 하텝이라고 해서 이 점 두 개 세로라고 올 때는 오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보면 소하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호라임. 여기 보면 그냥 읽으면 차하림 같아요. 차하림. 라임이면 차하라임 같아요. 여기도 차하라임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텝 카메츠 앞에 카메츠가 왔어요. 요거는 오로 발음한다. 개음절일 때는 다 아라고 말했는데 개음절이죠. 개음절임에도 불구하고 하탑 카메츠 바로 앞에 있는 요 아는 오로, 그래서 초하라임 이렇게 읽게 된다. 쪼호라임이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호 앞에 하탑 카메츠가 있으니까 쪼호라임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 그 옆에 예를 보면은 자, 딱 보면 바할리 같아요. 바할리 같은데 하탑 카메츠가 있으니까 앞에는 보가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보홀리가 되겠죠. 보홀리. 이런 형태로 그 보홀리도 마찬가지죠. 액센트가 리에 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요 표현 당연히 아일 것 같은데 액센트를 빼앗겨서 단모음이 돼야 되니까 카메츠 하투브로 쓰인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게시 포르테, 다게시 레네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게시 레네는 알파벳 처음 공부할 때 철자 몇 개의 베게드 파켓트라고 들어보셨죠? 베게드 파켓트에 있는 알파벳들은 베게드 케파트라고 하죠. 베게드 케파트. 요 단어, 베게드 케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점이 있으면 부드러운 경감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가 케는 변한 게 거의 없었고 제일 많은 변화가 B와 V 발음이 났었고, 그 다음에 D와 TH 발음 정도의 구별이 있었고, 요거 T도 거의 T와 TH인데 큰 구별이 없었고요. 요 D와 여기는 P와 F, 그죠? 페이퍼와 PC 정도의 발음이 점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라는 거를 전주에 같이 공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점들이 성경에 보니까 꽤나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오른 점은 뭐냐? 요거는 지금 다게시 레네라고 그럽니다. 레네. 다게시는 점이고요. 다게시는 점이고 다게시 레네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경감점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거 외에도 점들이 다른 모음 자음에 많이 붙어 있어요. 다른 자음에 많이 붙어 있는데, 다게시 뭐라고 하냐면, 포르테시모 들어보셨죠? 강조점인데, 왜 강조점이냐? 중복될 때.
그러니까 같은 자음이 두 개 쓰일 때는 두 개를 쓰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우리도 뭐 곱하기 2 쓰잖아요. 그럴 때 점을 찍는다. 그래서 중복점은 후음 문자 알렙, 그 다음에 아인, 헤트와 레쉬를 제외한 모든 자음에 다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1.1획도 뭐 얘기하는데 거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은 다른 점입니다. 이 점들은 소라 학파들이 붙여놓은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어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온다. 그럼 두 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발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개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알렙이나 해나 하트나 러쉬 같은 경우는 후음 문자는 인후에서 나온 소리를 두 번 중복해서 못하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여기에는 점이 붙지 않아요. 점이 붙지 않는 이유가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 발음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복점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된 문자 사이의 음절을 구분해서 이제 앞음절을 딱 끊어주는 폐음절 역할을 하는 게 다게시 포르테. 나중에 보시면 알 건데 예를 보면 25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시페르라는 말이 있어요. 시페르라는 말이 있는데 시페르 안에 점이 있잖아요. 그 점 있으면 다게시 레네를 읽으면 시페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앞에 끊어에서 보면 쉽과 페르가 합쳐진 거예요. 시페르가 붙어서 시페르가 된 겁니다. 좀 욕같이 들리지만 욕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카라는 말도 이 다게시 레네가 아니고 후크라는 말과 카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혼내니 안 혼내니 아니고 혼내니 이렇게 음절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과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